우리가 젊을 땐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의료? 병원? 아직 멀었어. 나는 건강하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제일 중요해집니다. 저도 젊을 땐 외국이 좋다고, 특히 발리 같은 데서 노후 보내면 얼마나 멋질까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파리에서도 살았고, 일본에서도 몇 년 살다 보니 나름 외국 생활이 뭔지는 아는데요. 결론은 한국만큼 노후에 살기 좋은 나라는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특히 병원, 의료 시스템, 치안, 이 세 가지가 정말 결정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파리는 멋있습니다. 예술의 도시, 낭만의 도시죠. 저도 5년간 살았으니까 그 매력 잘 압니다. 그런데 병원 한번 가려고 하면 예약이 한 달 뒤에나 잡히는 경우도 많아요. 응급실? 아시죠? 기다리다 지칩니다. 일단 언어 장벽도 있죠. 통역 서비스가 있어도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네 병원만 해도 진찰비가 3,000원 전후,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리고 당일 예약이 대부분 가능하고 야간 진료나 24시간 응급실도 널렸어요. 해외 살 땐 몰라도 나이 들어 몸이 여기저기 아플 때는 이게 진짜 생명줄이에요. 두 번째로 일본 얘기를 해볼까요? 일본도 선진국이고 의료 수준이 높다고들 하죠. 맞습니다. 근데 구조가 달라요. 일단 병원 가면 대기 시간이 깁니다. 의사와 5분 정도 대화 나누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체계에 완전히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장기 체류자면 보험 가입이 되긴 하지만 보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치안은 정말 좋지만 한국처럼 병원이 가까이에 술술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큰 대학 병원이나 전문 병원 가려면 꽤 이동해야 하고 예약 경쟁이 심합니다. 제가 4년 살면서 느낀 건 노인에게 정말 편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였어요. 특히 몸이 약해질수록 병원이 생활 반경 안에 있어야 하는데 한국만큼 가까운 나라는 드뭅니다. 세 번째로 발리 얘기. 한때 저도 발리에서 살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물가 싸죠. 풍경 좋죠. 사람들 친절하죠. 그런데 문제는 의료예요. 감기나 간단한 병원 진료는 되는데 큰 병 걸리면요? 대부분 싱가포르나 한국으로 와야 합니다. 현지에서 응급수술이 필요하면 솔직히 무섭죠. 의료보험도 한국만큼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돈 있는 외국인들은 보통 국제보험을 따로 들어서 커버를 받는데 보험료가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나이 들면 이게 진짜 스트레스예요. 병원 한번 가는 게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새삼 느낀 건 병원이 생활 인프라의 일부구나 하는 거예요. 동네마다 내과, 정형외과, 한의원, 치과, 종합병원. 예약도 쉽고 가격도 저렴. 건강검진도 기본 23만 원 선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죠. 심지어 1차 검진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해도 상당 부분 보험이 지원됩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복지입니다. 가끔 한국 사람들끼리 병원 너무 많다, 너무 자주 간다는 말 농담처럼 하는데 나이 들면 그게 축복이에요.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는 병원. 이게 진짜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또 하나, 한국이 가진 장점은 치안이에요. 파리 살 때 소매치기 빈집털이 흔합니다. 밤에 혼자 걸어 다니는 게 신경 쓰여요. 일본도 치안이 좋긴 한데 고립되는 시골로 가면 노인들이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리 같은 동남아는 더하죠. 마을 단위로 안전하다고 해도 외국인이 노후를 보내기에는 치안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반면 한국은 밤 12시에 편의점 가도 걱정이 없어요. 이 편안함이 나이 들수록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의 생활 편의성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홈쇼핑, 택배,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 나이 들어서 무거운 거 사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클릭 몇 번이면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노후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예요. 관절 안 좋아서 장보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결국 젊었을 때야 어디서나 살 수 있어요. 나이 들면 달라집니다. 병원, 치안, 생활 인프라, 사회보험, 의료보험. 이게 다 노후를 지탱하는 기둥이죠. 해외 살던 경험이 있으니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만큼 노후를 준비하기 좋은 나라는 드뭅니다. 물론 불만도 많죠. 물가가 비싸네, 집값이 미쳤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외 가보면 압니다. 한국의 불편은 사소한 편에 속해요. 정말 필요한 것들은 잘 갖춰져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발리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접었다고 후회는 안 합니다. 오히려 나이 드니까 한국이 정말 좋은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병원비가 3,000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지인지, 내 몸이 아플 때 바로 의사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안전장치인지 나이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노후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료 접근성이다. 다른 건 줄여도 되는데 이건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한국의 불편함도 감사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살고 싶은가? 보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를 먼저 생각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 최선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도 해외에서 살다 왔기 때문이니 참 인생이란 게 아이러니하죠. 좋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전문가의 시각으로 구체적인 수치나 팁, 그리고 실제 활용할 만한 정보 중심으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말투는 계속 편안하게, 하지만 깊이는 놓치지 않도록 할게요. 우선, 노후 생활에서 의료 접근성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숫자부터 짚어야죠. 한국의 외래 진료비는 2024년 기준 평균 1만 원 정도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은 3천만 5천 원 선이에요. 물론 동네 의원에서 간단히 진찰받으면 2천 원대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경감제도가 있어서 부담률이 더 내려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70대 이상이 1년에 10번 병원 간다고 가정해도 본인 부담이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인 거예요. 비교를 위해 프랑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프랑스도 건강보험이 잘 갖춰져 있다고 유명하죠. 맞아요. 국가보험이 있고 카트 비텔리라는 카드를 통해 의료비의 70%를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진료비가 평균 2,530유로, 그러니까 3만 5천 원, 4만 5천 원 정도예요. 환급 후 본인 부담금도 1만 5천 원, 2만 원 수준입니다. 추가로 상업보험 MUTULLES에 가입해야 환급률을 9만 100%까지 끌어올리는데 이 보험료가 보통 월 5만 150유로 720만 원입니다. 즉, 실질적인 의료비를 한국 수준으로 낮추려면 매달 1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거죠. 일본도 비슷합니다.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외국인이 정착 후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면 매달 수만 엔, 보통 2만 4만 엔, 한화 2,040만 원의 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이 30%예요. 예컨대 병원비가 1만 엔이면 3천 엔, 약 3만 원을 냅니다. 감기 정도야 한국이랑 비슷하지만 큰 병원 예약은 수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나라인데 이 점이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약점이죠. 한국에서 병원 접근성은 진짜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소도시만 가도 종합병원, 개인병원, 보건소까지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병원이 3만 개 이상이고 인구 대비 병원 밀도는 OECD 11위권입니다. 병원 갈 때 버스 2번 갈아타야 해서 귀찮다고 투덜 때도 해외에서 살아본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긴 차로 1시간 가야 병원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체계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119 출동 평균 시간이 8분 전후입니다. 일본은 910분 정도인데 도쿄 같은 대도시는 길이 막혀서 12분 이상 걸릴 때도 흔합니다. 프랑스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시골이면 2030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정지 1분마다 생존율이 10%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 다들 들어보셨죠? 응급출동이 몇 분 차이 나느냐가 정말 생명을 가릅니다. 다음으로 국가건강검진 얘기할까요? 한국은 만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 국가가 기본검진을 해줍니다. 공당 검진 비용 본인 부담이 12만 원 정도. 고혈압, 당뇨,
간 기능, 신장 기능, 심혈관 질환 위험 등 주요 항목을 다 검사합니다. 추가 정밀 검사도 권고받으면 보험 혜택이 되니 큰 부담이 없어요. 반면 일본은 건강검진이 직장 가입자에게는 의무지만 자영업자나 노인은 자비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도 몇만 엔은 각오해야죠. 프랑스도 예방의학 차원의 무료 검진이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진 않아요. 의사에게 가서 상담하고 필요할 때 처방 검사 형태로 진행되죠. 돈도 더 들고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노후 해외 이민 준비하실 분들은 반드시 의료 시스템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렌트비, 식비, 생활비만 보면 동남아가 훨씬 싸 보이죠. 그런데 큰 병이 한번 오면 의료비가 한 방에 몇 천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다시 와서 수술 받으시고 항암 치료 받으십니다. 해외에서 살면서 한국 의료보험 유지하려고 거주 등록만 해두는 분도 많은 이유예요. 또 하나, 해외 거주 중에는 한국 건강보험 유지가 어렵습니다. 6개월 이상 출국하면 지역가입 자격 상실되거든요. 다시 들어와서도 재가입이 쉽지 않고 가입 때도 고액의 체납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장기 체류가 아닌 6개월 살기를 반복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건 체력도 돈도 드는 방법이죠. 그리고 치안 얘기. 한국의 살인 발생률은 10만 명당 0.6명. OECD 최저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1.4명, 일본은 0.2명 정도라 일본이 더 낮긴 한데 파리는 소매치기나 폭력 사건이 잦아요. 동남아 주요 휴양지도 안전하다고는 해도 외국인 대상 범죄는 꾸준히 문제됩니다. 나이 들수록 약자가 되는 게 현실인데 치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편의. 한국의 온라인 쇼핑 배송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쿠팡 로켓 배송, 마켓컬리 새벽 배송, 심지어 시골도 하루나 이틀이면 됩니다. 이게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몸이 불편해지는 노년층에게는 생활을 유지하는 필수 인프라예요. 일본도 온라인 쇼핑은 발달했지만 한국처럼 새벽 배송은 드뭅니다. 동남아는 아직 배송 인프라가 열악하죠. 결론적으로 한국은 물가가 비싸고 집값이 부담스럽다는 약점이 있지만 노후의 본질적 리스크인 건강, 의료, 치안, 생활 편의성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그걸 가만히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해외 노후 이민을 고민하신다면 현지 의료비와 보험료를 반드시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응급의료 접근성과 상급 병원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체크하세요. 건강보험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장단기 체류 계획을 현실적으로 짜세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의료체계를 잘 활용해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준비하면 노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 돈보다도 안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